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소폭 반등에 성공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정을 되찾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미 대선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특징주들 종목별로 전략을 하나씩 오늘도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볼 종목들은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얘기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계로 재편이 된다라는 속보가 장 마감 이후로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번 합병안은 여러안들을 숙고하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과라며 주총 결과에 따라 대상, 방법 그리고 일정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3사 합병 얘기는 예전부터 나온 거긴 한데 차장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좀 본격화하는 단계인가요? 일단 이제 주주분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것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정림 회장이 올해 안에 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이제 공시가 좀 떴고, 일단 이제 합병은 아마 내년 말까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아직 남아 있는데 아마 내년 3월에 있을 주총에서 최종적으로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이제 셀트리온 밑에 이제 3사가 있죠. 3사가 결국 합병을 할 텐데 그 전에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 홀딩스라는 이제 지주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고요. 요거 이제 지분은 서정진 회장이 이제 100% 갖게 되고, 기존의 셀트리온 이제 홀딩스라고 그러죠. 그 회사랑 이제 합병을 한 다음에, 근데 이게 지주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최소한 1년 정도가 있어야만 이게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9월 정도에 이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후에 아마 연말까지 이제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합병하는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셀트리온의 덩치가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셀트리온 주주분들 중에는 분명히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됐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이제 부과가 될 텐데 그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치자분담에. 근데 시가총액이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주주분들이 또 워낙 또 많은 금액들을 들고 계시고, 혹시라도 이제 반대를 했을 때는 합병이 나중에 또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좀 사실 가봐야 완벽하게 이게 합병이 될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합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는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업체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서로가 지금 지분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지금 물건을 넘기고 있잖아요. 넘겨서 유통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위도 계속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의견을 좀 피력을 했기 때문에 합병을 하면 이제 그런 이슈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신뢰도를 또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으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한데, 그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까지는 좀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어쨌든 이제 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글쎄 셀트리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제가 이게 커뮤니티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또 별로라고 쓰신 분들도 좀 일부 계시네. 그런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합병하는 게 좀 맞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벤트가 어쨌든 이제 나와버렸잖아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오히려 좀 실적에 이제 10월 달에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그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펀더멘탈로 다시 한번 회귀하는 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셀트리온 3사는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간에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시간에 그때 보니까 거의 상한가에 가고,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순으로 이렇게 좀 낮아졌는데, 어쨌든 주가들이 다 올라갔다는 건 시장에서 일단 원하는 재료가 나왔다는 걸로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주가 상승하겠지만 어쨌든 내년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 후에는 또다시 실적이라든가 또 펀더멘털에 따라 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3사가 지주회사 체계로 이제 재편이 된다라는 속보 지난주 금요일에 장마감 이후에 나왔는데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들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협주들을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평도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이제 또 장중에 사과를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방산주와 경협주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 지난주에 대표님과 이제 방산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분석해봤는데 경협주들도 뭐 단기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냥 단기적이겠죠. 네, 특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의외로 사과를 했다. 이런 반응들 때문에 방산주는 급하게 밀렸고 반대로 이제 경협주는 또 빠르게 올라갔던 분위기인데 네. 특히 이제 북한에서 수령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은 거의 신적인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안 한다. 사과란 게 실수란 게 있을 수 없다라는 반응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례적이다라는 쪽의 평가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게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분위기가 좀 빠르게 이어집니다. 10월 7일인가요? 이때 폼페이오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방한할 거로 알려져 있고요. 또 10월 달 중에 또 왕이 중국의 그 외교부 부장이 또 방한할 걸로 보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뭔가 또 북한과의 관계가 좀 진전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도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대선이 집중되는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 쪽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또 부각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과 함께 특히 지금 움직이는 섹터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들은 심리적인 거죠. 지금 북한이 사과를 했다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유화적인 카드를 꺼내서 또 이제 어떤 정부와의 관계가 좀 돈독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순히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기반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파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네. 뭐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회사가 대하TI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직전 고점대까지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쪽에서 더 뭔가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도 일단 반등 나오게 되면 파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슈에 따라서 지금 뭐 변동성이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동은 아나텍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수혜를 통해서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요, 미국 제재에 따른 화웨이의 선제적 물량 확보로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인 매출의 19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 속에 지난주 금요일에 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적 모멘텀과 함께 오늘 이제 주가 방향성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차장님? 일단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 반도체 칩, 네. 이제 특히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사실 화웨이거든요. 화웨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화웨이가 이제 사재기를 하면서 수요가 오히려 좀 급증하면서 아마 3분기 최대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되는데,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화웨이가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제 향후에는 못 만들게 될 텐데 오히려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도 어느 정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지만 화웨이가 이제 없어진 자리에서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가 과연 이제 이 자리를 메꿀 것 같은데, 이 기업 제가 이제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그 아직까지는 이쪽에 좀 납품을 한 건 아니고 향후에 납품을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뭐 올해 말하고 또 내년 초, 또 내년 또 한 하반기 정도까지 이렇게 세 곳에 골고루 좀 납품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걸 진짜 납품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단지 기대감 때문에 해서 또 3분기 실적이 좀 반짝 좋아지겠지만 계속 좋아질 수 있을지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향후 미래를 좀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은 저도 역시 뭐 위쪽으로 간다고 좀 생각은 하지만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3사에 실제적으로 진짜 납품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 주가는 다시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화웨이에 대한 이제 비중이 어쨌든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있는데 누군가 좀 메꿔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단기적인 대응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가 일단 금요일 날 수급이 되게 좋더라고요. 외국인 기관이 대규모 좀 매수가 네.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상승은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술적으로는 봐드리면 한 8,000원에서 8,200원 정도 이 레벨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진입했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래쪽에 6,500원 이제 금요일 날 시작가죠. 이 라인을 좀 손절선으로 잡아서 좀 짧게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은 아납텍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아시아나 IDT입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 목적으로 이제 자회사의 분리매각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나 IDT뿐만 아니라 에어부산의 주가도 지난주 금요일에 반응하기는 했는데, 그중에 이제 아시아나 IDT 주가 흐름 전망을 해볼게요. 네, 네. 일단 매각 기대감이죠. 네. 특히 이제 이번에 HDC 현대산업개발로 못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러면 그냥 안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매각할 수 있게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다르게 이제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이제 또 에어부산과 특히 에어 서울, 특히 이쪽은 1+1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패키지로 가겠다는 입장이고, 또 이제 자회사 매각 쪽에 아시아나 IDT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하나 그래도 기대감, 매각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지금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예상했던 가격 수준까지 잘 팔릴 수 있을 것인가 보다는 사려고 하는 측은 깎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가격으로 받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항공업종 관련돼서 이제 바닥을 지나서 좀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은 상당히 높은 흐름들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제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당연히 항공 수요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죠. 요즘 뭐 제주항공을 가짜 제주항공, 가짜 제주여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냥 항공 위 쪽에 상공에서만 도는 그렇죠. 기내식 먹고 한 바퀴 돌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항공 여행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수요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항공업종은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어떤 밸류 측면, 특히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어떤 2천억대 정도의 밸류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잘 팔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제일 높은 회사라는 쪽은 눈여겨볼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어떤 주가 수준의 어떤 가격대가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건 별로 메리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관련된 쪽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그널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직 항공주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가다가도 또 밀린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차익 매물이 또 네.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같이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업황 회복까지는 역시나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A스토리입니다. 드라마 이제 지리산 모멘텀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 염승환 사장님이 지난주 22일에 추천을 해주신 이후로 목표 주가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1,200원을 찍었는데 전략을 또 점검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네. 기업이 뭐 사실 이제 지리산이라는 게 내년에 이제 반영이 아직 좀 멀긴 했는데 네.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종목이 그 시장이 이제 급나가는데 주가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 안 좋았는데 뭔가 내년이라도 좀 확실하게 좋아지는 기업이 있으면 네. 그걸 미리 당겨서 반응하는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리산도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공급 계획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 무조건 이제 실적으로 좀 잡히게 되고, 거기다가 이 회사가 A스토리가 그동안 킹덤 외에는 뭔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리산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 한 또 두세 편의 추가적인 드라마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이제 킹덤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또 지리산만 내년에 반영이 되더라도 영업이익이 내년만 해도 한 70억 정도가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 회사 보니까 실적이 뭐 많이 벌 때가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레벨업을 한 적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 레벨업을 좀 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또 시장 컨셉 자체가 지금 계속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뭐 뉴딜 관련주다, 뭐 2차 전지다 워낙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일단 부러졌는데 이 기업들로 당분간은 좀 매기가 이전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스토리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1,000원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네. 레벨까지 좀 보시고 거의 11,000원 갔을 때 한번 약간의 좀 비중 축소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10.87%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고 이제 에이스토리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 주가 11,000원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이제 시장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으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이 유동성 쪽에서 실적 쪽으로 바뀐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종목은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 네. 내년까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종목들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만도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보려면 이 종목 봐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예고편, 지금이 본편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자율주행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자율주행 쪽에서 들어가는 부품 쪽은 수익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종합적으로 해서 플랫폼화 시켜서 나가는 회사가 가장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만두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국내 처음으로 센서를 개발해서 장착하기 시작한 모델이 제네시스에 지금 막 어느 정도 확보돼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추가적인 서스펜션이나 관련된 장치들도 만도가 개발한 게 상당히 많다라고 하게 되면 곧 상용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의 부품 쪽에 가장 바짝 다가선 회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은 상반기는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부진했겠죠. 근데 하반기에 빠른 개선과 함께 내년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이 필요한 또 자동차 부품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시장이 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추세 쪽에서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한 35,000원대 부근 안착 시도가 나오게 되면 네. 좀 더 길게 봤을 때 직전 고점대 한 39,0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종목 만도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